KBS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스티브 잡스의 명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창의력은 연결하는 능력이다. 세상에 없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세상에 있는 기술을 생활에 조화시키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게 바로 융합입니다. 최근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교과 간의 벽을 허물어서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지식을 사회 시간에 활용하고 수학 시간에 배웠던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융합 교육이 대세입니다. 네, 융합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각 과목 간 연계가 부족해서 제자리 걸음인데요. 그래서 오늘 초대한 학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세종시 새롬중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롬중학교 2학년 3반의 비타민 한예진입니다. 네, 신이 비타민. 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롬중학교의 주춧돌이자 전교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준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롬중학교 2학년 3반의 심장이자 반장을 맡고 있는 이주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선생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새롬중학교의 공유 황연빈입니다. 네. 아니, 저는 선생님이 아니라 네. 학생이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공유가 네, 그 쉐어를 말하는 겁니까? 영화 배우. 그 영화 배우 배우. 공유. 네. 네, 새롬중 알겠습니다. 선생님 몇 년 차십니까? 저 올해 1년 반 지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그런지 그냥 학생 사이에 묻어 앉으셔도 네, 티가 안 날 만큼 굉장히 동안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전부 중2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새롬중학교. 학교 이름이 참 예뻐요. 어떤 학교인지 또 어디에 위치했는지 얘기 좀 해줄래요? 네, 저희 학교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 내에 있는 새롬동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 학교가 개교한 지 약 3년도 채 되지 않았고 네. 짧은 학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첫해 100대 교육과정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과, 교실, 스마트패드 등 최신 시설을 갖고 있으며 네. 쾌적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전교 부회장답네요. 네, 네. 그 새롬중학교는 그 창의적인 융합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선생님, 그 새롬중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차별화된 창의적인 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융합교육이라고 하면 다른 두 교과 내용을 그냥 피상적으로 연결하는 수준에서 그쳤는데 새롬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융합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교수 학습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두 교과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 코티칭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코티칭 수업. 2명 이상의 전문가가 한 교실에서 수업하는 걸 말하는데요. 코티칭 수업을 활용한 융합교육. 새롬중학교의 수업 모습은 어떤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세종특별시에 자리한 새롬중학교. 이곳에만 있는 독특한 수업 방식이 있다는데요. 역사 수업이 막 시작된 교실. 오늘 주제는 고려의 문화재입니다. 얼핏 봐서는 다른 수업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실을 쭉 둘러보다 발견한 한 사람. 정체가 궁금한데요. 저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면 그 다음에 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이분의 정체는 영어 코티칭 교사 정예슬 선생님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영어 코티칭 선생님이신 정재 선생님이 진행해 주실 겁니다. 두 명의 교사가 하나의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 코티칭 수업. 그런데 역사 수업인 오늘 영어 코티칭 선생님이 등장한 이유는 뭘까요? 한글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영어 시간에서 이메일로 우리가 글을 쓸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역사와 영어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 융합 수업을 하는 날이라는데요.
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글로 정리한 후 다음 영어 시간은 고려 문화재를 소개하는 영어 이메일을 써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간 영어 수업 시간. 하지만 교실 안에는 새로운 선생님이 수업 중인데요. 역사 시간과 마찬가지로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코티칭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이메일을 쓰는 양식과 영문법을 설명하고 나면 코티칭 선생님과 협력 수업이 이루어진다는데요. 역사 시간에 배웠던 고려시대 문화재를 바탕으로 이메일 쓰기를 시작하면 설명이 끝난 후 이메일을 쓰기 시작하는 학생들. 하지만 문화재에 대해 영어 편지 쓰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럴 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코티칭 선생님입니다. 두 분의 선생님이 나눠서 수업을 지도하니 선생님의 부담은 줄고 학생들은 도움받기 쉬워 모두에게 큰 힘이 된다는군요. 네, 제가 두 수업 다 들어가는 이유가 역사 시간에 배운 걸 영어 시간에서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고 글쓰기를 좀 더 도와줄 수 있어서 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모두가 글쓰기에 바쁜 수업 시간. 칠판에 무언가를 적는 학생들을 발견했는데요. 지금 여기 뭐 적은 거예요? 여기에 그 친구들이 그 글 쓰면서 모르는 단어들 영어로 모르는 걸 칠판에 물어보면은 그 알아서 아는 친구들이 나와서 적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서로 학습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칠판을 활용하는 한편 먼저 과제를 끝낸 학생이 다른 친구를 돕는 스튜던트 티처 제도를 도입해 뒤처지는 친구 없이 모두가 과제를 완성하도록 서로 협력하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군요. 역사와 영어를 더한 융합 과제는 총 3차례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데요. 두 분의 영어 선생님이 꼼꼼히 체크하는 첫 번째 피드백. 그리고 친구들끼리 1대1로 바꿔서 확인하는 두 번째 피드백. 마지막으로 본인이 직접 평가한 후 과제를 제출하는데요. 새로운 교과 융합 수업,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두 분이서 하다 보면 제가 다른 애가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를 해도 저도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랑 영어도 좋지만 다른 거 수학이나 역사 이런 식으로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한편 수업이 끝난 후 세 분의 선생님이 모였습니다. 수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잘된 부분은 무엇인지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두 수업에 모두 참여한 코티칭 선생님은 오늘 수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학생들이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그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울 때도 많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100% 집중을 잘 못할 때도 많기 때문에 저는 코티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융합 수업으로 도전하는 교육을 실천하는 새로운 중학교입니다. 네, 역사와 영어가 융합된 수업 모습을 보셨는데 우리가 아는 일본 수업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많이 지용 다르죠? 학생, 좀 이 수업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융합 교육이라는 게 영어로 스팀 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매틱스를 합친 것의 약자예요. 네. 저는 열받는 교육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좋은 쪽으로 열이 받는 후끈한 그런 수업이네요. 근데 이 융합 교육을 하면 융합 교육이란 게 보통 체험을 하면서 합쳐지니까 그 보통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외워서 막 암기하고 주입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융합 교육을 하면은 그 체험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새 학생들은 이렇게 참 긍정적이에요. 우리 때는
선생님이 한 명도 싫었는데 교실에 두 분이나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참 즐거워하네요. 그렇게 공부하면은 또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면은 머릿속에도 쏙쏙 들어오고 더 재미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그 역사 시간에 고려의 그 어떤 문화재에 대해서 배워봤고 또 영어 시간에는 외국인한테 또 메일도 아까 쓰는 수업이었죠. 어떤 내용 썼는지 좀 우리 한예진 학생이 좀 보여줄래요? 이렇게 메일을 마지막으로 적었는데 여기 제 메일 주소를 적었고요. 여기 보내는 주소를 적었고 그리고 제목은 Buddhist Statue of 고려라고 고려의 불상이라고 적었고 네. 그 제시카 선생님한테 보내는 거니까 Dear 제시카, My name is 예진. I'm writing to tell you the Buddhist statue. Concluding, Goryeo Buddhist statue is different and creative. If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ask me. Yours truly 예진이라고 적었고요. 네. 대충 내용은 고려 불상은 대부분 돌로 만들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신라 불상에 비해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고 그리고 또 형식적이지 않고 독창적이다라고 적었어요. 네. 아니 우리도 다 알아들었는데 뭘 또 설명까지 그렇게. 네. 아니 잘 썼어요. 예. 자 다음은 준영 학생 보여줄래요? 네, 저는 이렇게 썼고요. 주제는 Let's know about writings of Buddhism together라는 주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고려의 대장경에 대해 알아보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썼습니다. 네. 세부 내용은 대장경이 무엇인가, 또 대장경의 주된 재료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만들었는가 그런 거에 대해 썼습니다. 발음이 조금 상당히 좋네요. 네, 저랑 비슷한 외국에 있다 왔어요? 네, 필리핀에 한 3년 정도 살다 와서. 그쪽에 또 영어를 쓰니까. 그러면 이거를 영작하려면은 그 수업 시간 내용 그대로 하나요? 아니면 다시 또 이렇게 조사를 더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나요? 역사 시간에 나눠준 프린트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더 세부 내용을 알아서 검색해서 쓰기도 하죠. 지웅 학생은요? 저도 한예진 학생처럼 불탑에 대해 썼는데 제가 쓴 메일의 제목은 파고다 When did you come from?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불탑 너는 어느 시대에서 왔니?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불탑의 특징 그리고 불탑의 특정적인 모양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썼고 그 신라시대 불탑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까 외국인에게 메일도 다 보냈잖아요.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피드백이 왔어요? 아직은 안 왔어요. 그 외국인은 어떻게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외국인 선생님은 저희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제시카 선생님이 계시고요. 네네. 원래는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실제로 아이들이 쓴 이메일을 제시카 선생님한테 보내고 피드백을 받는 거였는데 네. 아직 모든 전반이 끝나지 않아서 전반이 끝나면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고 난 또 제시카 선생님이 바빠서 보고도 안 피드백을 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네. 저는